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며칠 전에도 이제 뉴스를 또 뜨겁게 달구기도 했고, 또 한때는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막 글들이 쇄도를 하면서 한참 이슈가 됐던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바로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에 관한 문제예요.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며칠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부인이 남편을 살해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이제 물려받은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얼른 매도를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그 부인의 살해 행위가 드러나게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상속은 이제 무효가 되게 된 거예요. 이게 무효가 되면서 그 아파트의 상속권자가 이제 부인, 그리고 그 다음에 순위가 조카가 있었는데 이제 부인은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조카에게 이제 상속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됐어요? 네, 부인이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카는 이제 그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 원래 내가 상속받았어야 될 아파트니까 그 소유권을 나에게 돌려줘라 라는 취지의 이제 소송을 내게 되죠. 자, 결국 소송의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자, 소유권을 원래 상속받았어야 될 소유자인 조카에게 돌려줘라 라는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을 매수한 제3자인 매수인은 굉장히 억울하고 황당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왜 일어나고 있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단어가 바로 이제 한참 이슈가 됐던 이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입니다. 자,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남편에게 아파트를 상속받을 목적으로 이제 남편을 살해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상속받은 아파트를 곧바로 이제 제3자 매수인에게 이제 아파트를 매매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후에 부인의 살해 행위가 밝혀지게 되면서 이 부인의 상속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되는 거예요. 민법 1004조에 보면 그 결격사유가 있는데, 자,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인의 상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인은 처음부터 이 아파트를 소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 이 아파트를 매수한 그 매수인은 처음부터 이 아파트에 진정한 소유권이 없는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아파트를 소유받았어야 되는 조카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이 매수인은 등기부 등본을 보고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거든요. 자, 그래서 그 등기부 등본의 실제 소유자와 믿고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다시 되돌려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한 사람보다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더 우선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한참 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공신력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데는 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네, 괜히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자, 뭐냐면 일단 그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등기 신청이 있을 때 그 등기 신청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심사를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실질적 심사주의는 뭐냐면 누군가가 이제 등기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등기 신청에 원인이 된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매매로 인한 등기 신청일 수도 있고 뭐 징여로 인한 등기 신청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된 사건의 내용까지도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매매가 적법하게 정당하게 양 당사자 모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는지, 자, 거기까지 심사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형식적 심사주의인데, 이 형식적 심사주의는 뭐냐면
등기 신청이 있으면 그 등기 신청이 절차에 맞게끔 잘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자, 거기까지만 심사를 하는 게 바로 형식적 심사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나 증여 뭐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 원인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요. 심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게 정당하게 매매가 이루어진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겠죠. 예, 그저 등기 신청이 있을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 신청을 했는지, 필요한 서류는 잘 갖추었는지, 거기까지만 심사를 하는 게 바로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볼 수가 있겠죠. 자,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과 우리나라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 과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둘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공신력만 인정해주게 된다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만약에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형식적 심사주의인 나라에서 자,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많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의 지인이든 제 측근이든 어느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제 서류를 위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등기를 위조를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놓는 거예요. 소유권을. 자, 그런 다음에 제 아파트를 혹은 제 부동산을 누군가 제3자에게 몰래 팔아 넘기고 이 사람은 도망을 가든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겠죠? 그러면 그 부동산을 찾아오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소송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해 준다면 그 집을 분명히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거래를 한 그 매수인은 공신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당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저는 소유권을 찾아올 수 없게 되는 거고, 그걸 매수한 사람이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제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 아파트와 내 부동산이 다른 누군가에게 팔려나가더라도 저는 그걸 찾아올 방법이 없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역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그 매매 거래에 있어서의 신뢰의 보호보다는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더 우선시해서 보호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심사주의를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이제 물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 심사주의도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 심사주의는 그 실제 행위, 매매 행위나 증여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그걸 또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하는 데는 또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등기 신청을 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비용과 시간이 지금보다 점점 더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 지불이나 어떤 시간 소모 같은 부분은 결국에는 등기 신청을 하는 각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다 신속한 등기 사건 처리를 위해서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단순히 등기부등본의 공신력만을 인정해주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쪽을 공신력을 인정을 해주던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던 선의의 피해자는 어느 쪽이든 발생하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지금 구조 자체가. 어느 쪽이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를 해줄 수 있는지, 그 구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참 이 문제가 사실은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하던,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정도 됐죠. 그때부터도 이미 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가 자주 화제로 오르기는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이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자, 이제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왜 인정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산 그 매수인이 왜 소유권을 뺏겼어야 됐는지, 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하기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 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